이 영상은 세바시 1161회를 참고하였습니다. 이거 꼭 봐주세요. 정말 좋고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염 그 자체를 막아내는 데에 주목하고 있지만 감염이 줄어들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망가졌고 학교 시스템이 달라졌으며 면대면 소통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은 성숙하지 않은 시민의식이라며 조명하고 질타합니다. 재난의 특성은 비난할 사람이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트라우마를 겪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게 됩니다. 재난으로 인한 슬픔, 불안함, 공허함을 분출할 대상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촉망받는 직업군이 달라질 겁니다. 매번 경제적 위기를 겪고 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안정적인 직장의 선호율이 높아집니다. 극단적인 투자를 통해 순식간에 부를 축적하려는 투자족이 생깁니다. 동시에 세상에 어떻게 되든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곳에서 안정성에 안주하려는 안정족 또한 생깁니다. 그 중간 지점, 자신의 재능, 노력, 성장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불안한 직종이 됩니다. 쉽사리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꿈과 현실이 점점 나뉘게 됩니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을 어떻게든 만들고 비난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를 시작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로 옮긴 자, 자가격리를 어긴 채 돌아다니다가 확진이 된 자, 어쩌면 해외 입국자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 그리고 WHO에 비난이 집중될 겁니다. 비난하는 자와 비난받는 자, 어디 하나라도 성숙하지 않은 대처를 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환경 보존에 대한 요구가 힘을 얻을 겁니다. 무분별한 발전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행동할 겁니다. 다만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분노와 두려움을 바탕으로 움직이면 의미가 변질됩니다.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일을 죽이기 위한 공격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넷째, 온라인의 입지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대체제였습니다. 그래도 얼굴 보고 해야지 라며 기존의 익숙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프라인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 제약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훌륭한 대안으로서 입지를 잡을 겁니다. 사람들 역시 거부감을 내려놓을 거예요. 이외에도 정치, 사회, 경제, 심리, 교육, 의료 어느 분야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고 우리는 혼란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이 무너지고 서로가 비난한 곳을 찾아 물어뜯는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린 더더욱 마음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김은지 원장님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연대, 돌봄, 성장. 연대란 피해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마치 자기 일처럼 아파하는 것입니다. 피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슬픔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뭉치고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돌봄은 끝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더 힘들고 더 아픈 사람을 위해 기꺼이 봉사합니다. 그러나 아픔의 깊이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이어서 그럴까요? 빨리 도와주면 빨리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아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도리어 비난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옆에 자신의 힘듦을 알고 도와주는 이가 있었다는, 그리고 머물고 있을 때 결국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선 이들이 이 다음 힘든 이들을 진정 공감하며 돌볼 수 있습니다.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단기간의 도움을 넘어 재단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원동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디심리연구소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역할입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우리는 지금껏 겪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나의 상황, 역량, 정체감 등을 확고히 해놓은 사람은 내게 맞는 적재적소의 역할을 찾고 역할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황에 휩쓸려 걸맞지 않은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졌어도 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거예요. 물론 잡음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얘기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세요.